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건강은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꼭 써야 합니다. 지은이 정희연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했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유퀴즈 언더블럭, 세바시, 의학채널 비욘디 등의 방송과 다수의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파트 1, 생물학적 나이와 건강 수명, 노화의 가속 페달. 파트 2, 새끼의 진실, 영양제 먹을까 말까. 파트 3,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일상 속 근육 테크법. 파트 4, 모든 노력의 전제 조건 수면. 가속 노화를 만드는 스트레스. 사실 건강에 대한 책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찾아보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나이 들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구성은 파트 1, 노화 이해하기. 올해가 아니라 건강하게 초점을 맞춰라. 2. 효율적으로 먹기.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 3. 제대로 움직이기. 남은 50년을 위해 근육 테크를 시작하라. 4. 뇌 건강 지키기. 호흡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뇌와 몸의 연결성을 이해하라. 저자의 책을 두 번째로 접하게 되었는데 건강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위해 건강 도서를 종종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공이, 발전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 맞지만 무엇이든 도전하려면 건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나이에 따라 무조건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먹는 것부터 신경을 쓰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해보자고요.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찾지 말고 견과류, 생선, 계란에서 보충을 하고 빵이나 면, 쌀밥 등의 과도한 탄수화물은 조금씩 줄입니다. 물론 살이 쪄야 하는 경우라면 고기부터 빵까지 일단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너무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며 맹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축적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으며 고혈압이나 임신부 등 특수한 경우와 처방을 받는 것들은 제외하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먹는 음식을 좀 더 건강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크푸드를 적게 먹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천에 대한 뿌듯함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잘하면 좋겠지만 건강의 균형은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걷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차이가 꽤 납니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걷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몸에 이로운 것이고 단지 자세를 바로잡아서 걸을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머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는 편안하게 바깥쪽으로 약간 내려가게 하라고 합니다. 복근에 힘을 살짝 주고 배를 당겨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 의외로 신경을 써야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짧게 하더라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실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20년을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면 비싼 약을 찾는 것보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돈을 버는 일이자 밝은 미래가 될 겁니다. 환경 오염이나 식습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린 나이에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 젊음이 곧 건강이라는 말도 당연시될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늘 안고 생활하기에 반복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암 발생 위험률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서로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회복 수면을 위해서 햇빛을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어둡고 조용하면서 적당한 온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대로 몸이 같이 빠르게 늙지 않도록 하는 관리는 꾸준함에 따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뇌까지 연결된 신경 다발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 생성 호르몬을 통해 온몸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울감과 만성 통증이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년기 근력 운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 환자들을 만나보면 걷기 운동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근력 운동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젊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누구나 집에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맨몸 운동을 할 수 있고 가벼운 덤벨이나 고무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근력 운동은 습관화가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운동의 습관화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 습관 회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 한 달 정도는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근력 운동은 근육 손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면 안 된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부드럽게 맨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근세포의 재생이 필요할 만큼의 손상을 만들지 않는다. 운동 초기에는 잠자고 있던 근육 다발이 깨어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운동하는 편이 좋다. 우선 매일 한 번에 10에서 15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운동 후에 몸살이 난 것처럼 지연발색 근육통이 생기는데 매일 반복하면 근육통이 줄어든다. 이렇게 습관이 들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하루에 3-40분씩 여러 근육군에 대한 복합적인 근력 운동을 시도할 수 있다. 이후 근력과 기능이 충분히 개선되면 차차 운동의 양과 강도를 늘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운동 간격을 2에서 3일에 한 번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근력 운동의 효과가 생물학적으로 근육 합성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간은 운동 직후부터 2일 정도까지이지만 기능적인 운동 효과는 일주일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신의 근육 건강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달하면 운동의 간격을 상당히 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2-3개월간 코어 중심의 근력 운동을 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소화불량, 요실금, 변비, 위식도 역류처럼 앞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증상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일을 생각한다고 운동을 등한시하게 되는데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